2024년을 2달 남짓 남겨둔 지금 꼭 알아야 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다음 달 2일부터 서민 대출 정책인 디딤돌 대출 축소. 이러한 대출 규제가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또한 수도권 4곳 신규 택지 발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부동산 핫 이슈들을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집중 점검해 봅니다. 아니 요즘 젊은이들은 참 신통방통한 게 네. 그 다양한 취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쉬는 날 3, 4, 5 모여서 이렇게 집을 보러 다니는 야. 일명 임장 크루가 또 이렇게 떠오르는 취미로 오른대요. 진짜요? 네, 나는 임장이 뭔지도 몰랐어요. 러닝 크루처럼 네. 임장 크루. 아니 요즘 보면 우리 아나운서실도 이렇게 달리는 네.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네. 러닝 크루는 저는 들어봤는데 임장 크루 사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저도 부동산에 관심 많습니다. 관심 없는 분야가 없네요. 그러니까 다 관심 있으시네요. 근데 진짜 임장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장 크루라는 말은 네. 이제 임장족이라고 보면 임장족.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리품족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리품족. 다리품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종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가지고 현장을 이제 방문해서 뭐 시장을 조사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개인은 좋은데 이게 이제 중개업사 분들이나 이제 거기 사는 분들은 좀 불편을 그렇겠다.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지 않을 거면서 이제 그 보고. 집을 이제 내부로 보면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현장 그러니까 입지를 조사하는 것은 관계 없어요. 근데 네. 실제로 안을 들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좀 구매할 의사가 있었을 때 좀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임장 갔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뒤에 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뒷산을 어떻게 되나 또 구경 갔다가 산을 넘어가지고 네. 엉뚱한 동네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아유, 세상에 과한 아니, 임장이셨네. 산으로 가셨네요. 네, 근데 이것저것 다 알아보려고. 임장을 갔다가. 예, 학교 다니는 것도 다 이제 뭐 횡단보도 잘 되어 있는지 길은 안전한지 또 네. 뒷산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다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막상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 관련 한 이슈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주세요. 자, 11월 5일 주택 공급 발표했는데 수도권 신규 택지 4곳에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정부가 이제 공급 부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주로 서울이나 그 인근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총 5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 이게 이제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 해제한 게 12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주로 지역은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서초구 서리폴지구 여기서 한 2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하고요. 고양 대곡이나 화정동 그리고 의정부의 신곡이나 용현동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의왕시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서리풀지구 2만 가구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55% 그러니까 11,000가구 정도를 신혼부부 장기 전세로 이제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붙었는데 일단은 10년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생을 하게 되면은 10년 더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를 뭐 2명에서 3명 정도 낳았다. 이른바 이제 다자녀 가구라면은 이거를 나중에 이제 분양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서초구 서리풀이면 여의도에서 멀지 않은데 한번 노려봐요. 아, 애도 이제 낳을 거니까. 다자녀, 그러니까. 다자녀 되면 내 집 되는 거예요. 신혼에다가 또 이제 신생아까지 해가지고 10년 플러스 10년. 둘, 셋 나면 더 묻고 더블로 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알겠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이번에 11월 5일에 발표한 그 주택 공급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린벨트는 주로 완전 외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에서 이제 가깝다 보니까 이 맞벌이하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좀 선호를 할 수가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도심이 인접해 있고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이제 신호를 이제 시장에 강력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린벨트 개발하는 걸 보면은 이 사유지인 경우에 이 토지주들하고 이 분쟁 말하자면은 보상 갈등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남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 이상을 과거에 받았거든요. 토지주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보상 분쟁을 최소화하는 게 이번 대책의 이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입주하려면 뭐 지금부터 혹시 뭐 준비를 좀 해야 할까요? 결론은 청약 통장에 돈을 좀 많이 넣으시라는 거예요. 통장이요? 이게 답이다 말씀을 청약 드리는데 통장. 첫 분양은 2029년에 시작을 합니다. 첫 입주는 2031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공공주택의 과거 이제 커트라인을 보면요. 한 1,500만 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10만 원 납입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12년 이상 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올 11월부터 청약통장 그 불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제가 이게 불입을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이제 LH에서 이제 공급하는 게 흔히 이제 공공주택이잖아요. 이런 분양주택은 40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이러면 아마 18평형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넘는 것은 이 당첨자를 가릴 때에 저축 총액으로 하는 거예요. 많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당첨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40제곱미터 미만은 이제 불입 횟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공공 분양에 좀 관심이 많으시면은 25만 원까지 좀 풀로 청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또 더 늘어났잖아요. 종전에 240만 원에서 이제 300만 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청약 당첨 가능성도 높이고 또 연말에 소득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그러네요. 보고요. 다만 아까 우리 신혼부부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에 납입한 6개월이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안 이렇게 되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